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이달 들어 두 번째 사이버 공격을 당한 가운데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아침에 들어온 속보로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이곳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군의 침입을 격퇴하는 것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간인 희생과 인도적 재난을 막기 위해 두 공화국 수장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 서면으로 이런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은 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만큼 러시아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임박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물러날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80%가 진격 태세를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정부 기관과 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배후는 밝혀졌습니까? 배후는 지금 러시아가 지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미하일로 페드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시각 23일 오후 4시부터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의회와 내각, 외무부 등의 국가기관과 은행 웹사이트 접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주요 기관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을 그동안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이버 보안센터는 지난 15일에도 국방부 웹사이트와 은행 두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상사태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가 국가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가 표결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승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23일 밤 10시부터 발생한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30일간 이어지고요.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적용이 됩니다. 비상사태에 따라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입국이 통제가 되고 일부 정치 활동과 파업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 서방의 압박도 상당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네. 추가 제재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을 내고 노르트스트림 2 AG와 그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스트림 2 AG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 건설을 주관한 스위스 소재 기업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이 이 기업 지분의 100%를 보유한 만큼 사실상 그러니까 가즈프롬을 겨냥한 제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추가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향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더 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달리프싱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에 투입되는 모든 기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언제라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물론 이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유럽 연합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지금 제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부과한 제재들이 조금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어제 전해드린 제재안을 EU 이사회가 공식 채택을 했는데
했는데요. 새로 추가된 내용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 해군 사령관, 외무부 대변인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자산 동결, 또 EU 내 자금 사용 금지, EU 입국 금지가 부과됩니다. EU는 또 러시아가 분리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과 EU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특정 경제 부문과 관련한 무역, 투자 제한, 또 관광 서비스 제공 금지라든지 특정 제품과 기술 수출 금지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의 이런 1차 제재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더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는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